이번 영상에서는 MySQL 지르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르이어라는 것은 DBMS에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조작들을 위해 요청을 보내는 명령들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표준 지리 언어로서 SQ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QL이라 함은 특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지리 언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SQL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조작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표준 지리어이기는 하나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별로 세부적인 명령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SQL문은 크게 보면 데이터 정의 언어라는 것과 데이터 조작 언어라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거나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고 혹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요. 데이터 조작 언어라는 것은 테이블 내에 데이터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원하는 조건을 갖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명령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정의 언어도 데이터 조작 언어도 다 잘 알고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 학기 우리 수준에서는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작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테이블에 입출력하고 수정 삭제하는 정도의 처리만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MySQL에서 사용되어지는 지리어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리어에 포함되어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문자로 혹은 소문자로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좀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보기에는 좀 좋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리어 명령뿐만 아니라 지리어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키워드나 함수 이름 혹은 테이블 이름 혹은 속성이나 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모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지리어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지리어는 기본적으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과도 유사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select 버전, current date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MySQL의 버전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오늘 날짜를 출력해라 라는 그런 구문으로 동작이 되어질 것이에요. MySQL 워크벤치에서 직접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워크벤치 실행시키고 JSP 로컬이라는 커넥션으로 접속을 해봅시다. 비밀번호 1234 입력해주고요. 자, 현재 쿼리 창이 하나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는 하나의 쿼리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만 메모장에서처럼 얼마든지 명령을 수정, 삭제, 편집할 수 있고 여기에 작성되어지는 명령을 실행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그 결과가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버전 current date 라고 작성을 해 주었다라고 하면 자, 이 내용은 화살표로 움직여 가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다음에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쿼리 자체를 저장을 해 두었다가 다음에 불러와서 작업할 수도 있고 현재 명령만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번개 표시 있죠. 자, 번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번개는 현재 스크립트에 기술되어진, 즉 이 창에 기술되어진 모든 명령들을 한 번에 실행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 여기 I자가 붙어있는 번개는 현재 커서가 놓여있는 부분에 대한 명령만 수행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을 수행시켜 보면 현재 버전과 날짜에 대한 정보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QL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형과 수치형, 날짜나 시간형, 그리고 놀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형은 다시 고정된 크기의 문자열이냐 가변적인 길이의 문자열이냐에 따라서 캐릭터와 VAR 캐릭터라는 형태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문자열들이 일정한 길이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면 캐릭터를, 주소처럼 그 길이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또 그 길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VAR 캐릭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과 더블형이 있는 것이고, 날짜나 시각에 대한 정보들을 담기 위해서는 데이트나 타임 혹은 데이트 타임 같은 타입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참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부울린 타입의 자료형도 제공이 되어져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되어질 각 자료들에 대한 자료형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두 다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데이터나 논리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 같이 더 적합한 자료용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데에서도 각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연산 처리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어서 훨씬 편하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테이블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인데,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을 보면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은 뒤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 쳐준 다음에 그 안에 이 테이블에 속해 있는 각종 속성 정보들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도록 하는 컬럼을 둘 것인지를 나열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을 테니까 각각의 컬럼들은 콤마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한 줄에 다 기술하기보다는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에서처럼 여러 줄에 걸쳐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은 이런 필드를 갖고 있고 각각의 필드는 이런 타입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학과 번호, 디파트먼트 네임은 학과 이름, 그 다음에 오피스라는 것은 학과 사무실의 호수를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과 번호는 각각의 레코드마다 일정한 양식으로 일정한 길이로 표현되어질 것이라서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 캐릭터 타입으로 썼고, 학과 이름이나 사무실 호수 같은 경우는 좀 들쑥날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가변적 길이의 문자열로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마지막 항목에 not null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not null이라는 항목은 현재 필드는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null이라는 것은 아직 데이터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특정 컬럼이 null이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레코드를 작성할 때 이 컬럼은 반드시 값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필수 항목을 기술할 때 사용되어진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현재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기본 키라 함은 테이블 내의 각각의 레코드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일종의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드를 가리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자 했을 때 5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현재 디파트먼트 id라는 필드를 주키, 기본 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nstraint라는 제약식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 기본 키 같은 경우들을 수정하거나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일단 다음과 같이 primary key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기본 키로 사용할 필드를 설정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해두고, 기본 키는 기본적으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레코드와 중복된 값을 갖는 필드는 기본 키로 정의할 수 없겠죠. 더불어 기본 키로 정의한 필드는 다른 레코드의 식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코드 삽입 시 반드시 값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널 값을 가질 수는 없는 특징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기본 키를 정의한 필드는 명시적으로 not null을 사용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not null이 적용되어진 효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키로 설정한 부분은 not null이라는 부분을 기록해 주어도 기록해 주지 않아도 not null의 특징들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을 사용을 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테이블과 연관시켜주기 위해서 외래키라는 것도 자주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예를 보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는 쿼리 문장입니다. 현재 보면 학생의 아이디, 그러니까 소위 학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학생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학생 이름, 학생의 학년, 학생의 주소, 또 학생이 소속되어진 학과에 대한 번호를 필드로 갖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학년 수정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수값으로 필드를 두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필드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지 같은 경우는 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질 수 있다 판단되어져서 가변 문자열로, 나머지는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표현하도록 선언을 해본 것이죠. 자, 여기서 8번째 줄은 student id라는 부분을 현재 이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테이블에서 보면 현재 테이블의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기본 키로 학번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두 다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고, 사실 학번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사회적으로는 더 일반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 키를 설정을 할 때에는 현재 테이블과 연관 중인 속성인 학번을 선택하는 것을 더 일반적으로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을 했는데 정부 정책상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이라는 필드를 모두 삭제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각각의 필드들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기본 키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학사정보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기본 키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학번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워보긴 할 것입니다. 일단은 참고하기 바라고, 다만 여기서 기본 키로 설정되어지는 항목은 내가 명시적으로 not null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not null이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아도 혹은 써주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현재 Department ID라는 필드는 내가 고유한 값을 저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 즉 학과 테이블로부터 같이 연계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외래키로 지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foreign key라는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역시 constraint라는 제약식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추후에 수정하거나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기본 키를 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래 키를 지정할 때에도 임의의 식별자를 여기 사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현재 테이블에 Department ID라는 필드 값을 외래 키로 지정을 하기를 참조하기를 Department라는 테이블의 Department ID를 참조해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요 이름들은 아무거나 써줘도 상관이 없지만 요 부분은 반드시 현재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요 이름은 내가 외래키를 통해 참조할 다른 테이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미 존재하는 다른 테이블의 이름
또 그 테이블에 대한 현재 연결하고자 할 속성 이름을 각각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과 현재 어떤 컬럼을 연결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내가 사용을 하던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해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drop tab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drop table 하고 나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게 되어지면 이 테이블을 삭제해 버려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자, 다만 다른 테이블에서 현재 테이블을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테이블을 삭제해 버렸을 때 그 다른 테이블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테이블을 takes라는 테이블에서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라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해버리면 이 테이블을 조작할 때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takes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현재 클래스라는 것을 외래키를 통해 참조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클래스라는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순서는 참조되어질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참조하는 테이블을 나중에 만들었죠. 삭제하는 순서는 참조하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참조되어지는 테이블을 삭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래키를 적용을 할 때 테이블들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참조되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해 줘야 할 것이고 삭제할 때는 역시 참조되는 테이블을 제일 나중에 삭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을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만들어지는 순서는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면서 외래키로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삭제할 때에는 얘를 먼저 삭제해버리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것을 제대로 참조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번에는 얘를 먼저 삭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삭제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제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명령들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실습을 해봅시다.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보고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한 조작을 해보는 예제인데 이 디파트먼트나 스튜던트 같은 테이블이 JSPDB라는 우리 강의에서 사용되어지는 실습 예제에 대한 테이블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접근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게요. 자, 명령을 통해서 처리해 본다면 create database라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 강의 자료 58쪽에 참고 삼아 소개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자, create databas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스크립트에 작성한 모든 명령을 일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냥 단계별로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1번 줄에 커서를 위치를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 IBM이 붙어있는 번개 표시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면 현재 이 아래쪽에 녹색 동그라미 원의 표시가 되어졌으면 제대로 수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창을 선택을 하고 스키마 부분을 새로 고침 눌러보면 테스트 마이디비라는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후에 이 세 번째 줄 봅시다. 현재 테스트 마이디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처리를 use라는 명령을 통해서 수행을 해볼 거예요. 역시 한 문장만 실행을 하면 이제 테스트 마이디비가 굵은색 표시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는 이 비주얼한 워크벤치 툴의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뤘었는데 그것을 명령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마이디비라는 곳에다가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해 봅시다. 역시 실행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 고침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tables라는 항목 밑에 department라는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열어보면 현재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udent라는 테이블도 현재 student라는 테이블은 외래키를 통해서 department 테이블과 같이 연결되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12번째 있는 문장 하나만 현재 커서가 놓여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꼭 마지막 아니어도 돼요.
아무데나 선택되어지면 12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블럭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문장인 거잖아요. 그 문장 하나만 실행시키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역시 실행시켜주고 새 고침 눌러보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도 잘 작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레코드들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 수정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고자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insert라는 쿼리 명령이 있습니다. insert라는 쿼리 명령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자, insert into 하고 나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게 되어져요. 이 테이블 안에다가 삽입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values라는 키워드 다음에 삽입할 값들을 괄호 안에 쭉 나열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만 values라는 키워드 다음에 나열되어지는 값은 테이블 스키마가 정의되었을 때 기술되어진 컬럼의 순서대로 값을 일일이 나열해줘야 되는데, 그 순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모든 필드의 값을 다 갖는 형태로 추가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필수로 입력되어질 일부 값만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요 괄호 안에다가 삽입되어질 필드의 이름들을 콤마로 나열해서 쭉 기술을 해주고 그 순서대로 값들을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열되어지지 않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null 값이 아직은 그 필드에 어떤 값을 부여할지 결정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null 값이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나열되어지는 필드의 순서는 테이블 스키마에서 지정한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하는 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 가지 속성, 학과 아이디, 학과 이름, 그리고 사무실 호수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모두 다 문자열이었었죠. 그래서 따옴표를 둘러싸서요.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values라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기술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력문이 되겠죠. 자, 다만 현재 테이블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필드명들을 나열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테이블 스키마에서 기술한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필드명들을 나열을 해주고 그에 따라 values라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각각의 필드에 상응하는 값들을 나열을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라도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각 필드에 적용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필드의 값이 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물론 전제 조건은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not null이라고 기록되어진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생략되어질 수 있어서 필수 항목 위주로 혹은 필수 항목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필드만 기술을 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피스라는 속성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략하고 추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추가한 경우에 오피스라는 필드에는 null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소개를 했었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필드명들을 다 생략을 하고 오로지 테이블 이름만 써주고 바로 values라는 키워드를 써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의할 것이 현재 내가 나열한 데이터들이 어떤 순서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스키마의 기술한 순서대로 초기 값들을 나열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필드명을 나열을 해주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만 기술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현재 이 네 가지 insert into 구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insert into 구문이 모두 다 수행되어지지는 않겠죠. 현재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것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 값이 같은 항목들이 여러 번 추가되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유일한 식별자가 되어져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예에서는 컴퓨터공학과 1은 922로, 컴퓨터공학과 2는 922로, 컴퓨터공학과 3은 923으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현재 첫 번째 부분 실행 눌러주게 되어지면 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잘 추가가 됐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옆쪽에 눌러서 이 테이블 모양 있죠? 이 부분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현재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현재 조회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9번째 줄에 있는 문장 한번 수행해 볼게요. 필드의 순서를 내가 임의대로 배치를 한 경우이죠. 역시 실행하고 나서 아까 항목으로 가서 새로 고침 눌러주게 되면 이제 92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1이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돌아가서 현재 특정 항목을 생략한 32번째 줄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해봅시다. 역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 922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추가돼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ull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필드명들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재 테이블 스키마에서 기술한 것이 id, name, office라는 순서이기 때문에 values라는 키워드 다음에 id, name, office라는 순서대로 초기 값들을 나열을 해주면 역시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다가도 추가를 해봅시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다가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스튜던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것이 필수 항목이었었죠. 여기에다가 외래키로 지정한 학과 번호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나머지는 생략을 해가지고서 추가를 해보면 자, 실행 눌렀을 때 역시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다오 라고 선택을 해주면 현재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는 null 값이 들어가 있고 내가 지정한 필드에만 값이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의 레코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삽입되어진 레코드의 값을 수정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쿼리 명령이 updat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update라는 명령은 내가 수정할 테이블의 이름을 update 키워드 다음에 써줄 것이고 그 테이블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set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설정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다만 현재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바꿀 건 아닐 테니까 where라는 키워드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에 대해서 이 내역을 수정해라 라는 형태로 기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 내역은 할당문과 같은 어떤 연산식 형태로 어떤 필드에 어떤 값을 넣어라 라는 형태로 기술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복잡하게는 간단한 산술식 형태로 기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where 다음에 오는 조건 부분에다가는 현재 이 수정 내용이 적용되어질 레코드를 찾기 위한 각종 비교 연산 같은 것들을 기술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다만 레코드를 수정을 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수정할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set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쓰는 것이 아니라 set 키워드 다음에 여러 개의 수정 내용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 문장 같은 경우는 현재 professor라는 테이블에서 포지션을 교수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923으로 설정하는 일을 현재 프로세서라는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고이석이라고 되어져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where 조건절이 생략이 되어지면 student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기를 set하기를 현재 year를 year 플러스 1로 설정해라 라는 것은 year가 현재 각 학생들의 학년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학생의 학년들을 강제로 일씩 증가해주는 연산이 수행이 되어진 것이에요.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현재 student라는 테이블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레코드를 대상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MySQL 상에서 이 구문을 수행을 하면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student라는 테이블에
내 이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998877이라는 값으로 설정하는 문장을 작성을 해봤고 41번째 줄의 문장을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오류가 발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류인 즉슨 보면 현재 세이프 업데이트 모드를 사용 중이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My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갱신 모드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일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 키에 해당하는 조건을 사용을 해줘야지만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것이 기본 키가 아니다 혹은 웨어 조건절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정이나 혹은 뒤에 가서 다룰 삭제에 대한 처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기본 키라는 것이 유일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키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보면 name이라는 키는 기본 키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명이인인 경우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전갱신 모드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고 그 안전갱신 모드를 해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을 해주거나 워크벤치에서 선택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현재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메뉴 선택해서 현재 SQL 에디터라는 항목의 제일 아래쪽에 가보면 Safe Update라는 부분 있죠.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주고 나서 사용을 해주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매번 워크벤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명령을 통해서 처리해 본다라고 하면 set SQL Safe Update라는 값에다가 0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실행을 해볼게요. 안전 실행 모드를 해제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자, 그 경우에 우리는 업데이트 구문을 통해서 물론 위험성은 이제 본인이 감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명이인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이찬수라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998877로 바꿔라 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주면 제대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현재 98765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갱신해주면 이제 998877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안전갱신 모드를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얘를 1로 설정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이제 안전갱신 모드가 설정이 되어져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명령 수행하려고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갱신 모드를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안전갱신 모드를 끌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둡시다. 테이블에 삽입된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delete라는 쿼리 명령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delete from 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내가 삭제할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물론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을 한 번에 다 삭제할 건 아닐 테니까 where라는 키워드 다음에 조건을 기술을 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들만을 이 테이블에서 삭제해라 라는 처리로 수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앞에 업데이트 명령과 마찬가지로 안전갱신 모드가 설정되어 있느냐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웨어 조건이 생략되어질 수도 있고 또 웨어 조건에서 기본 키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얘는 프로페서라는 테이블로부터 이름이 고태석인 레코드를 삭제해라 라는 것이고 안전갱신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한해서 기본 키가 아닌 네임 필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레코드 삭제 같은 경우는 복원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특히나 주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외래키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외래키가 참조하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을 외래키로 참조한다 라고 한다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는 학과 테이블 내의 학과 번호 값은 반드시 먼저 학과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과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과 테이블에 아직 학과 번호들에 대한 레코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학생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할 때 학과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널 값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즉 필수 입력 항목이 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값을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존재하는 값만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합시다. 역시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하는 테이블에 대해 존재하는 값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코드를 삭제한다라고 한다면 학과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먼저 삭제하게 되어지면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레코드가 학생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어진 학과 번호를 참조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줄 수 있죠. 따라서 삭제하는 순서는 참조하는 레코드를 먼저 삭제하는, 즉 학생 테이블에 대한 레코드를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학과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조회해 보면 한 학생에 대한 하나의 레코드가 등록되어 있는데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값이 920이라는 학과 번호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학과 테이블에 가보면 여러 개의 레코드 중에서 920번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현재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elete 명령을 이용해서 학과 테이블로부터 92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라 라고 하면, 자, 여기 48번 행의 문장을 처리해 봅시다. 삭제라 라고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외래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1번 항목을 삭제해라 라고 처리를 하면 다시 48번 행만 실행해 보면 그 경우에는 이제 삭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학과 테이블에 가서 기존에 921번이 있었는데 갱신을 하면 921번 항목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920번 항목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현재 학과 테이블의 920번 레코드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먼저 참조하고 있는 대상을 먼저 삭제해 주거나 혹은 그 참조를 변경해 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서 현재 아이디가 12345인 현재 학생 아이디가 12345인 레코드를 삭제라 처리를 하면, 자, 삭제 처리하고 학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갱신을 해보면 이제 삭제가 됐죠. 자, 그 얘기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92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이제 어디에서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제서야 920번 항목을 삭제라 처리하면 제대로 삭제 처리가 갱신해서 보면 제대로 삭제 처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920번 항목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앞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 920번을 참조하는 레코드를 삽입해라 라는 처리는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38행의 문장을 실행해 보면 현재 수행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920번이라는 학과 번호는 더 이상 유효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에서 갱신해 보면 추가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래키를 참조할 때에는 먼저 참조할 대상을 만들어주고, 즉 920번 항목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외래키를 참조하는 레코드를
추가해줘야지만 추가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디파트먼트에도 920번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참조하는 920번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가 추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삭제는 반대로 참조하고 있는 학생 레코드를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학과 테이블에 대한 레코드를 삭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